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한 주일 동안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이름만 강철이지 실지 강철은 아니니까 힘들면 고민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강철이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겠죠. 세상을 굳세고 밝게 살아가라고 강철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신 아버님이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어섰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데려온 아프간 난민 400명 중에 탈리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냐면서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종교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슬람 난민을 단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탈리반과 협상해서 난민하고 조의원을 교환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국경경비를 강화해서 탈북민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탈북민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이 주장한 탈북민 30만 명 설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탈북민은 제가 이야기해드렸다시피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해서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되면 북으로 송환되니까, 그래서 합법적 신분을 만들어주는 남한으로 오게 된 거고, 또 남한에 와서 혼자서 살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서 데려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지난 2월에 제가 하남원에 갔을 때 정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소한 탈북민이 1명일 정도로 탈북민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걸 두고 김정은 정권이 국경 경비를 강화해서 탈북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고 한다면 국경 경비 군무를 수행하는 경비 인원을 늘린다거나 초소도를 늘린다거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특별히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경 경비대를 더 증강하지도 않았고 또 초소를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증편된 1996년 이후에 증강된 인원 그대로, 초소들까지 그대로 국경 경비 군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국경에서 장벽을 설치한다, 철조망을 늘린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촬영된 동영상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벽을 쌓는다기보다도 제방을 쌓는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현실에서 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은 전선도 아니죠.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 전기 철조망, 장벽을 설치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철조망에 전기를 투입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중 국경은 도로 옆에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는 곳이 많거든요. 딱 도로 옆에요. 그러니까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에 전기를 투입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다칠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철조망에 전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옆에 설치된 철조망들에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들에 설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경 경비 인원을 증강했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폭풍군단을 배치한 거죠. 그런데 폭풍군단은 코로나가 안정되게 되면 철수시킬 겁니다. 원래 임무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북한인민들의 경우에는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친척들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도강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은 강폭이 넓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두만강 상류거든요. 이렇게 개울이 나갔습니다. 양강도 대홍당군 무봉 쪽은 강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땅 밑으로 강물이 흐르거든요. 대신 하류 쪽은 조중국경이 아니고 조로국경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의 국경은 넘어가도 주민지역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지역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말도 통하지 않고 친척들이 있는 경우들도 드물죠. 그래서 두만강 하류 쪽은 중국인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지 않는 한 도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압록강도 마찬가지죠. 강 상류는 얕고 좁습니다.
하류는 강폭이 넓은 데가 많죠. 위헌원제, 수풍원제, 방산원제 이런 게 있거든요. 압록강에는. 그래서 남한말로 말하면 댐이죠. 댐들이 있으니까 강폭이 넓은 겁니다. 수풍원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그 직선거리가 1km가 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깊은 곳은 100m에 달하고요. 이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 하류로는 중국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 도광이 불가능합니다. 국경지역을 보게 되면 함경북도에서는 저쪽에 저 동해바다 쪽에서 제일 북쪽에서부터 쭉 불러오게 되면 선봉군, 경훈군, 온성군, 해령시, 무산군 이렇게 있고요. 양강도에는 대홍당군, 삼지연군, 그다음 해산시, 삼수군, 김정숙군, 김흥직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강도에는 중광군, 자성군, 만포시, 위영군, 초산군, 우시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안북도는 벽동군, 창성군, 삭주군, 우주군, 신의주시, 용천군 이렇게 속합니다. 이렇게 24개의 시군들이 속하게 되죠. 그런데 국경지역의 24개 시군들 중에서도 평안북도는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군수공업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강도도 군수공업지대죠. 그리고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산골이기는 하지만 군수공업지대입니다. 그리고 군수공업지대 그 인민들에게는 고난행군 이후 시기부터는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폭이 넓기도 하죠. 그리고 강폭이 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을 건너가게 되면 무인지경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끼지 않으면 탈북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평안북도나 자강도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에서도 라진선봉 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중국 훈춘 쪽으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진선봉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선봉에서 온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그리고 내륙 같은 경우에는 탈북을 반역으로 보는 이런 사회적 풍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국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강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중국에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북쪽 여성들하고 사시는 그 중국 인분들, 그런 남편분들한테 통지문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수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도장을 다 찍어주겠다. 아마 호구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국에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를 해서 북에다 북송을 시킵니다. 북송시키게 되면 그 또 자기가 자기 관내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보위원 보안원들이 이 비판을 받거든요. 그 비판을 받게 되니까 본인들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보위원 보안원들은 이거 왜 자꾸 잡아오냐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 가만 놔두지 왜 자꾸 잡아오나. 보안원 보위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북쪽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잡아오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 잡아온다고 해서 그 공짜로 잡아온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체포해서 북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중국 공안에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북은 또 북대로 조선국경 안전조약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중국 공안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돈을 북한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탈북자를 잡아오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국가 비밀을 가지고 튄다거나 그리고 그 정치적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탈북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간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북한에서 공개 수배에 띄어서 중국에다 수사 의뢰하죠. 그렇게 체포해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체포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 안 하죠. 그런데 중국 공안은 공안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체포해서 북송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도 지급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다시 갈 거거든요. 중국으로. 애가 있는데 다시 가야죠. 중국 공안도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해서 북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보게 되면 중국 자체도 이렇게 탈북 여성들을 체포해서 북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선 탈북 여성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머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다 나니까 체포돼서 북송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남한에 와서 중국을 또 헐뜯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중국도 그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호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중국도 산하 제한 정책을 풀고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죠.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호구를 해주려고 다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런 그 탈북 여성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구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 거죠, 사실은. 애꿎이 낳고 살고 있는데 우리 남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결혼 비자면 그 영주권 주고 하죠. 5년 지나면. 제가 알고 있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같을 겁니다. 다른 나라도 같죠.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영주권을 해주고 이렇게 다 정착하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조경태 의원이 30만 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30만 명이 실제 존재하는 숫자인가 이거죠. 조경태 의원은 30만 명이라는 숫자의 크기에 대해서 아마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북중 국경지역의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저쪽에서부터 오게 되면 북쪽에서부터요. 경훈군 같은 경우는 8만 9천,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원군은 10만 명 정도 되고요. 11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7천 하니까 11만 명 정도 되죠. 온성군 12만 명, 해령시 15만, 무상군 20만, 대홍단군 3만 5천, 삼정군 3만 1천, 해산시 19만 2천, 삼수군 3만 3천, 김정숙군 4만 2천, 김영직군 5만 7천입니다. 이게 2008년 통계 자료거든요. 10년도 더 지났죠. 13년 정도 되는데 인구가 불어야 얼마 더 안 불었을 겁니다. 10,000명 이상이야 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경지역의 시, 군의 인구는 무상군, 해산시, 그리고 또 해령시, 온성군 이런 군들을 제외하고는 10만 명 넘지 않는 군들이 많습니다. 이제도 보셨죠? 3, 4만 명짜리 군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국 연변 실내에 들어보겠습니다. 연길이 63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정은 26만 명. 그리고 전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구가 227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조선족이 36%고요. 83만 명이라는 거죠. 이 중에 한국에 입국한 분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연변에 가게 되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대부분은 국경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90%는 국경지역에 살던 사람들일 겁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처럼 중국에 30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게 되면 인구 3만 명짜리 군이 10개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들이 무상군, 해산시, 해령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보게 되면 제일 큰 무상군이나 해령시 그리고 또 해산시 같은 경우에도 텅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없이요. 제가 2005년도에 한북도당학교에서 경제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 공업 경영학 그리고 계획 통계, 재정 회계 이걸 배워주거든요. 기본은. 그런데 통계를 배울 때 그때 인구 통계학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러면 통계학 교원이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리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 북한 인구 통계에 대해서 실리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 행군 시절에 사망 그리고 또 행방불명이 된 자가 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사라진 것도 빈자리가 알릴 정도였습니다. 고난 행군 시절에 20만 명이 사라진 것도. 그런데 30만 명이 사라지게 되면 빈자리가 훨씬 알리겠죠.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진 게. 그런데 30만 명이 없어지게 되면
훨씬 잘 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겠다고, 중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조경태 의원이 그 주장대로라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강제로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건 유인납치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총선에서 이겨보겠다고 12명 북한 식당 종업원들 유인납치해 왔죠. 그 유인납치 기본 주범인 그 허강일이 얼마 전에 실형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형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 가서 지금 무슨 박연민지 한 애하고 둘이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죠. 뭐 머리에 뭐 가발도 쓰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유인 납치범도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총선에서 이겨보겠다고 12명 식당 종업원들을 유인 납치해 온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한테 다 깨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나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